사실 저도 어릴 때 재밌게 했던 놀이인데 마찬가지잖아요. 네. 이게 얼음땡 증후군과 놀이가 무슨 관련이 있겠죠? 우리가 얼음땡 증후군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요. 얼음 상태에서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프고요. 땡 하면 살아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. 네.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얼음처럼 굳어서 생활하게 되면 이 몸의 근육도 빠지고 관절도 굳고 나중엔 이 걷는 것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거죠. 안 풀어주는 거구나. 안 풀어 얼음 그렇죠. 상태에서. 땡하게. 네, 그래서 이 증후군의 정식 명칭은요. 로코모티브 신드롬인데요. 이제 즉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.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을 처음 주목한 건 사실 일본인데요. 일본은 일찌감치 초고령 국가로 들어서면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했거든요.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시간 안에 이 건널목을 못 건넌다든가 혹은 악력이 약해져서 일상생활 자체가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현재 우리나라도 거의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이 얼음땡 증후군, 즉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잘 알아두시는 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자,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. 이거 제대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얼음땡 증후군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. 물론 있습니다. 있습니까? 네,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얼음 땡 증후군 자가진단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. 더 재밌게 얘기해 주시네요. 그러면 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으로 고위험군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나요? 이 증후군이 있게 되면 얼음땡 하면서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얼음을 있는 상황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그때 근육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됩니다. 근육. 예.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보통은 30세 전후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60세 이후에는 전체 근육량의 30%가 빠지고 80세에는 전체 무려 50%에 달하는 근육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이듦, 노화의 과정이거든요. 근데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 근감소 속도는 훨씬 더 가속화되고 남들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안 빠지게 하는 싸움을 해야 되겠네요. 그러네. 이제는. 지키는 수영 씨 얼마 전에 발가락 다쳐가지고 지금 근육 풀렸을 텐데 운동 못해서. 그래요. 나 근육 짝짝이 된 여자예요. 아니, 근육 짝짝이 됐다고요. 근육 짝짝이. 한쪽은 세지고. 진짜 그렇더라고요. 근육 한쪽 짝짝이. 안이.